안녕하세요. 송산케미TV입니다. 자, 요즘 이 쌍용양해하고 대한전선이 꽤 핫하죠. 시멘트 관련주들이 핫한 지금 이제 건설 경기 이런 이 부양체, 이미 무슨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건설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좋은데, 이거에 힘입어서 쌍용양해도 좋아요. 또 매각 이슈가 있는 대한전선도 역시 요새 추세가 좋아서 시장에 큰 관심들을 받고 있죠. 이 두 종목이 월요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좀 쌍용양해를 살펴보면 금요일 날 시장에서 종가가 한 7%대, 고가가 10%대까지 갔다 왔죠. 그러면서 이제 앞에 웬만한 이 작은 거래량 정도는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. 이 약간의 이슈를 살펴보면 이 안 그래도 지금 시멘트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정부의 그 주택 정책에 힘입어가지고 이 시멘트 업황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또는 그 페인트 관련 주까지 다 핫한데, 쌍용양해도 마찬가지로 시멘트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. 이 쌍용양해가 이 사명을 좀 변경한다고 그래요. 보시면 쌍용 CN으로 이 사명을 변경해서 종합 환경기업으로 자 출발한다고 합니다. 이 친환경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쌍용양해가 지금 상당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, 이제 이 주식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뚫어줘야 될 자리는 잘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요. 지켜줘야 될 자리는 또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어쨌거나 이 쌍용양해가 이 친환경하고 시멘트 이 두 가지의 이제 이 중요한 이슈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, 일단 이 월봉의 추세를 보면, 자, 이렇게 이제 연두색 선이 월봉의 5개월선이에요. 일단 월봉의 추세는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죠.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. 물론 이렇게 3월 달에 코로나 때 좀 급하게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꾸준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주식을 볼 때 이 주식들이 이렇게 한 번은 조정이 들어올 때가 있죠. 이거 월봉이에요. 월봉이란 얘기는 이 봉 하나가 한 달이에요. 한 달. 한 달짜리 기간을 한 봉으로 나타낸 거죠. 주봉은 이 봉 하나가 한 주짜리, 일주일짜리를 봉 하나로 표현해 놓은 거고, 일봉은 하루짜리죠. 자,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조정할 때 이 조정 기간이 엄청 기는 거죠. 16년도 5월부터 자 17년도 9월까지 1년이 넘게 조정을 받는데, 이렇게 조정이 하락이 확정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미리 팔고 나왔더라면 좋았겠죠. 이 손실을 다 피해갈 수 있었고 이제 좋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하락이 확정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5개월선이에요. 자, 5개월선이 제 연두색 선인데 저걸 좀 두껍게 그려드리면 자 눈에 확 띄죠. 이 선이 돼요. 그래서 주식은 이 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선을 최초에 이탈하게 되면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옵니다. 이탈하게 되면 조정. 근데 이제 이 쌍용양해가 이때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. 옆으로 오래 간 구간이 있어요. 18년도 9월 달부터 19년도 11월 약 1년에 걸쳐서 옆으로 길게 가다가 이게 박스권이죠, 일종의.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크게 힘들어지는데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우하향으로 급격히 무너졌어요. 그러다가 이 60개월 선, 즉 장기 이동 평균선 60개월 선을 잘 딛고 일어났죠. 5개월의 이동 평균선보다는 60개월 선, 6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생각하시면 편한데,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도 이 자리는 안 깰 거야. 그러면서 잘 돌아 나갔습니다. 그러면서 5개월 선을 이때 그 12월 달에 회복해주고 잘 돌아 나가고 있죠. 이 친구 장기적인 관점에서 5개월 선만 이탈 안 하면 돼요. 그러고 이번 달에 5개월 선이 갖는 의미는 예전에 그 박스권으로 가면서 이 굵게 그려둔 5개월 선이 옆으로 가면서 쌓인 매물대들이 있어요. 여기를 뚫어놓은 거죠. 나 여기 뚫을 거야. 가격으로 보면은 자 6,800원쯤이 됩니다. 그래서 시가격이 7,500원대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뚫어놓은 거죠. 이 뚫어놨다가도 안착을 해야 돼. 예를 들면 이때가 언제냐면 18년도 5월 달에 뚫긴 뚫었는데 안착을 못해서 확 무너졌죠. 자, 저 때는 또 이때가 최고가기 때문에 이 앞에 딱 특별한 이 변곡점들이 없었어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쌍용양해도 이렇게 이 자리를 뚫었는데 아마 추가로 급등해서 날아갈 때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가격이 이 8,900원, 9,000원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역대 최고 가격인데 이 9,000원대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일단은 5개월 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좌우 상향으로 잘 뻗어 있습니다. 이렇게 장기 추세를 확인할 때 주봉에서 보셔야 될 게
바로 5주선이에요. 5개월선, 5주선, 5일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기술적으로 그린 거지. 이제 회사에 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거나 또 제가 모르는 좋은 어떤 회사에 대한 이 많은 걸 알고 있다면 굳이 기술적 분석은 무시해도 되는데 그래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또 기술적 분석입니다. 자, 5주선을 굵게 그어드릴게요. 5주선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자, 이렇게 보시면 이 5주선, 죄송합니다. 20주선 읽어드렸네요. 이렇게 한 엉뚱한 짓을 합니다. 자, 우수주 굵어졌죠. 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. 5개월선에 앞서서 조금 더 빨리 추세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하는 순간, 지금 10월 달에 조정이 들어오고 잘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12월 30일 5선 이탈하면은 자, 이렇게 조정이 들어옵니다. 이 조정이라는 게 크게 우하향할 수도 있지만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굉장히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어요. 근데 이 5주선이 상승과 하락하면서 이렇게 상같이 둥그스럽게 언덕 만드는 거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매물대이자 변곡점이 돼요.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HTS 이렇게 선을 그어놓습니다. 이 주식이 진짜 올라가려면 이 위에서 항상 놀아야 돼요. 근데 저번 주에 출발선 자체가 이 위였죠. 난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하면서 딱 이렇게 위에서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. 자, 그러면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주봉에서 추세가 살아있는데 그 타이밍에서 매수 맥점은 일봉에서 잡는 거예요.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주식을 봤을 때 저번 주 월요일이 23일이었으니까 23일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 거죠. 즉 21선을 지켜주는 자리. 5주선을 잘 지켜주는 자리가 일봉에서 20주선, 2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간 자리가 있어요.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. 자, 어차피 놓쳤다 해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 정도는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. 자, 이렇게가 되죠. 물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뭐 사명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래라든가 힘입어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걔 많이 뛰어서 올라가면 절대 쫓아가서 하지 말고요. 최초에 만약에 이 금요일날 형성된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돌아 나간다. 그러면 이 종가가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. 이게 종가 기준인데 종가 가격이 7,550원이죠. 시간을 좀 잠깐 볼까요? 조금 올랐네요.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. 자, 종가 위에서 출발해서 이 종가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지키고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. 돌아 나갔을 때 얘기예요. 분봉에서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이 종가의 가격이 이렇게 60분봉. 그러니까 60분봉이니까 이게 봉 하나짜리가 1시간짜리죠. 5일선 이탈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쉽게 얘기하면 60분봉상 이 연두색선, 이 선을 이탈 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일봉에선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쫓아가 사지 않았는데 종가를 훼손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그러면 매수하지 않고 기다립니다. 기다리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갔다가도 반드시 살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. 보시게 되면 자, 이렇게 연두색선이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게 되죠. 5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일간의 평균 가격인 거죠. 이 친구가 한번 상승했다 꺾인 적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대로 보면 자, 2월 4일날 형성된 7,250원대. 자, 이때가 7,200원대인데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과 급락하더라도 5일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 자리 근처가 다시 오고 딛고 돌아 나가면 눌림목. 자, 눌림목에서 하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왜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온다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매수하시거나 손이 좀 빠르시거나 아니면 단기 단타를 노리실 분들은 종가 훼손하지 않는 게 좋고요. 종가를 훼손했을 때는 반드시 예전의 고점인 7,200원대 근처까지 기다렸다가 이 근처에서 딛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딛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.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사기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두 번째 밀릴 수 있는 21선 근처까지 천천히 모아놓으면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하는 한 또 한 번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 최고의 고점인 이 9,000원대에선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. 근데 사실 9,000원대만 가도 상한가죠.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시연해서 9,000원대를 가면 일단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요. 그러면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 찍으면서 20-30% 조정을 받아요. 그러면 그때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. 이 대한전선이 2월 23일 날 블록 데일이 있었죠.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한전선인 최대 주주인 니케 등 특별 관계자가 23일 시간외 방식으로 자 지분을 처분했다고 우리 공시가 떴는데
이런 이제 블록딜 방식이 있으면서 어쨌거나 지분이 넘어간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상한가를 맞다 하더라도 거의 14%대 이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물론 순간 저렇게 될 수는 있어요. 그러고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죠.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면 돼요. 벌써 이 떨어지기 전에 이 징조는 보여줬죠. 이렇게 60개에서 못 들어왔고 그 전에 5수선 깨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5수선을 첫 번째 딱 깨고 들어오면 일단 손절 치는 게 맞아요. 왜냐면 5수선 최초에 깼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5수선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무너질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. 거꾸로 얘기하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면 돌아나갈 확률이 큰 거죠. 60주선 잘 지켜줬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서 자, 이 인수전만 잘 마무리되면 어쨌거나 이 첫 번째 변곡점이 1,300원대 이때까지는 아마 추가로 좀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.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준다거나 다시 5주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럴 땐 당연히 손절이나 이런 걸 감행해서 리스크를 피해가는 게 좋고 또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는 방법 하나 매수할 때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요. 분할로 차근차근 매수해서 적당히 흘러가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사실 이게 좋아요. 주식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를 틀어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예요. 그 점을 명심하시고 떨어질 때 매수하더라도 지켜줄 자리까지 잘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차근차근 매수해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상이 대한전선과 쌍용양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내일도 성공 투자,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